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동안 상담을 조금 많이 진행했는데 요즘에 또 봄철을 맞아서 어, 자가용 PPA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사기치는, 저는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점점 또 많아지고 있고 어르신들한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 최소한 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비를 그냥 되도 않게 막 합니다. 농업용 전기에도 막 물려놓고 나가고 주택용 전기도 그냥 따가지고 연계를 시켜놓고 나가죠. 왜냐하면 설치를 해놓으면 철거를 요구할 때 뭐 비용의 30%, 40%, 50%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쓰고 가다 보니까 그냥 배짱 좋게 설치를 해놓고 돈을 달라고 계속 강요를 하는 거고 제가 핸들링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는 몇몇 사업자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기로 고발을 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조건 결과가 다 다릅니다. 무조건 다 이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담당자가 누군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계약서를 가져가는 애들이 지금은 태양광 시공계약서라고 하면 지들이 전기공사업이 없는 업체들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냥 물품 매매 계약서라고 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설비가 들어왔다 보니까 우리는 물품 매매 계약서라 전기 공사업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은 소규모 설비가 되더라도 전기 공사업자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개통을 건드려 가지고 연계를 시켜 놓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제대로 된 설비를 올바르게 진행을 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품 매매 계약서이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 우리는 시공 계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얘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런 편법들을 사용한다라고 우리의 주장을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태양광 시공을 해야 되면 시공 계획이랑 시공 일정이랑 시공 자재 내역들 그리고 어떻게 시공할 건지 아니면 구조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PPA는 모든 것들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사기칠 목적으로 설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쪽에 제가 상담하는 분들한테 대한 주장이고 태양광을 하는 분들도 사실 제가 아는 시공팀에 계신 분들이 아, PPA 사업 많이 모아놔서 그냥 치고 나오면 된다. 하루 이탈이면 치고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공사하러 간다. 어느 업체들이 그걸 많이 모아놨다라고 하길래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기치는데 왜 가서 도움을 줍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기라는 게 뻔히 알고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큰 빚을 안기고 그만큼의 수익이 안 난다는 걸 알면서도 편의에 의해서 영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시공업체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저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에 관련된 영상도 많이 찍어 놨지만 지금도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했을 때 경찰분들이나 제가 올해 경찰분들 쪽 두 군데에도 자문을 진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사기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땐 명백한 사기고 사기를 치는 놈들도 당연히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기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피해 예방을 위해서 서로서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 주택에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이런 얘기들을 좀 해놓으세요.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조언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관련된 피해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태양광 관련된 피해 예방 가이드북도 주소를 제가 아래 영상 아래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런 일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태양광에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축물 위에 설비를 한다라고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지면서 태양광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수익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25일 날 상반기 RPS 계약 선정이
나오겠지만 어차피 상한가 규제가 적용이 된 거다 보니 판매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 분석도 이번 달에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S&P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153원, 196원, 192원, 201원 이렇게 S&P가 쭉 움직이던 것들이 지금 139원대로 떨어졌어요. 육지 같은 경우에는 115원대, 121원대, 117원대, 150, 160원 하는데 평균가가 한 150원 안쪽이 들어오지 않겠나? 제주도 같은 경우도 S&P가 쭉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S&P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REC 금액이 지금 7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REC 금액이 좋아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S&P가 150원이 되더라도 REC가 7만 원이면 뭐 200원 넘게 220원, 230원까지 거래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 시공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업자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는 보수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들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분양도 분양도 많은데 분양은 무조건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분양은 고민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분양 물건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입지 규제를 해제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권고사항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그러다 보니 지자체 조례로 막고 있는 것들이 다 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태양광 사업에 대한 사업 허가에 대한 메리트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벌써 5년,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허가를 받는 게 어렵고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공 비용을 낮춘다면 아직도 괜찮다, 나쁘지 않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설비를 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너무 없고 지자체별로 조례들이 너무 심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면 하기가 어려운데 인허가가 된다면 지금도 수익성은 어느 정도 보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수익성 분석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요게 이제 주민 설명을 위해서 같이 첨부가 된 자료인 것 같아요. 제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서 떠들 때마다 자료들을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 공항에도 태양광 설비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조사를 했던 게 그겁니다. 반사율이 아스팔트 도로보다 낮다. 비행기가 이륙 착륙을 하는데 눈이 부시면 안 되다 보니까 눈이 부신 설비들을 할 수가 없다. 여기는 지금 강화유리랑 비교를 해서 나와 있는데 강화유리 인천공항에도 유리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화유리가 여러 번 건축물 벽면에 되어 있는데 태양광 설비가 바닥에 좀 깔려 있는 거다 보니까 하늘로 눈을 부시게 하면 안 된다. 이때 우리가 조사를 했던 게 아스팔트 도로보다도 빛반사율이 낮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자파 같은 경우엔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들 중에 전자레인지가 전자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음은 거의 없다라고 나온 자료,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예전 기준으로 센트럴 인버터, 대형 인버터들 같은 경우는 저주파 소음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냉장고 수준은 아니고 이거보다는 과한 소음이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 스트링 인버터들 잘게 부숴서 사용하는 인버터들 같은 경우는 전자파가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초창기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놓고 이게 남향으로 설비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뭐 정자나 이렇게 마루를 갖다 놓고 쉬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은 많이 없죠. 열이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주변 온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화재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 설비에 비해 타 전기 설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초기 불량 또는 설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시점에서 KS 인증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태양광 인버터는 교체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런 것들은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고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태양광 사업자들의 권익을 위하고 태양광 사업자들이 태양광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CF100이라고 국내에서 카본 프리 100%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리백에 맞대응하는 걸로 지금의 정권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밀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된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서 카본 프리 100%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답답한 건 전 세계적으로 BMW나 애플 같은 기업들에서 아리백으로 생산된 소재 부품을 제공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CF100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외로 가져나간다고 판매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정책들인 거죠.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태양광 규제가 심해지고 점점 설비를 늘릴 수가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억누른다고 억눌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한번 터질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S&P 상한가 규제를 막고 REC의 상한가 규제를 막고 S&P가 높아져도 수익이 안 된다라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빛을 볼 날이 또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답답해도 준비를 하면서 관심을 끊지 않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해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제가 짧게나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